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멸연소 축구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의 꿈 누구나 갖고 싶어 하시죠? 그 건물주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라는 거, 그러니까 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죠. 일반 집합 건물이 아니라 토지와 땅을 온전히 모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데요.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 같은 상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 있습니다. 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관리단이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온전히 그 건물을 뭐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수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모두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물 보실 때는 잘 보셔야 된다는 점 인지하시고 오늘 물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층에는 주택 구조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1층에는 상가 임차를 주고 위에는 주택분이기 때문에 주택 임차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꼭대기층은 누가 살죠? 주인 세대가 살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물건인 만큼 오늘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볼 물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216번입니다. 네,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고요. 토지건물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이런 상가주택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만 매각, 건물만 매각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입찰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13억대에서 지금 최저가 6억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반값으로 떨어진 물건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까지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건 거의 뭐 토지 금액으로 건물을 갖고 온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많은 분들이 또 보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찰이 많이 되는 이유는 있겠죠. 반개수가 적거나 어떠한 건물에 대한 수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는 71평이고요. 건물은 106평입니다. 네, 토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40, 50평 내로 되는데 확실히 경기도 라인이라 그런지 택지가 한 71평에 위에 건물 면적을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제1종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1층에는 일반 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2층, 3층,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하고 3층은 두 가구씩 나눠져 있고요. 4층은 또 한 가구인데요. 이렇게 총 가구 수는 1층에 근생, 상가, 그리고 2, 3, 4층에 총 5가구가 있습니다. 1층에 월세를 한 150 받고 2층, 3층, 4층에 월세를 받으면 되는 물건이겠죠. 하다못해서 내가 꼭대기층에 거주하면서 4개의 세대와 1개의 상가에서 월세를 받으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2월이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참고사항에 본건 4층은 다락이 소재하고 있다고 나왔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이렇게 몇몇 분들이 있지만 순위 배당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배당금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는 그런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인수사항은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사항 보시면 여러가지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별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고 징액을 얼마에 했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등기 보시면 인수사항이 될 만한 가등기나 가처분 우리가 위험할 만한 그런 권리들은 모두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이 농협이 말소기준 등기고요. 그 밑으로 가압류, 압류, 임차권 모든 것은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주변으로 다가구 건물이 그 질비에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도 깨끗합니다. 건물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차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6대나 될 수 있어요. 주차 대수를 6대나 될 수 있는 건 정말 토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 상가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상가가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좀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좋진 않겠죠.
네,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보시면 파주 와동동이고요. 해당 물건의 위치에 있는 곳은 상가주택으로 질비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1층에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죠. 한번 로드뷰로 메인부터 보겠습니다. 메인을 보니까 음식점들도 많네요. 돈가스집부터 많습니다. 그쵸? 샤브샤브 집도 있고. 근데 우리의 물건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물건 앞쪽으로 보니까 저희의 물건이 요거입니다. 요거 굉장히 깨끗하죠. 이러한 건물을 6억대에다, 와 좋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이 건물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택지를 샀겠죠. 택지를 평당 몇백만원 주고 건축을 했겠죠. 건축비를 평당 700이든 800이든 600이든 준 다음에 올렸겠죠. 그러면 이 물건을 올릴 때 건물 면적 대비 평당 계산을 해보면 10억이 넘습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 건물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물건하고 비용이 뭐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3억대 상가주택을 6, 7억대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정말 경매에 대한 매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상가가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상가가 좋다라는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가 들어올 때 위치가 좋아야 누가 임차를 들어오겠죠. 여기 앞으로 좀 나와 있어야 상가 임차가 잘 들어올 텐데 저희의 물건은 상가가 안 보여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임차를 들어오겠어요. 앞에 이런 상가보다도 저렴하게 월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 옆으로 보면 이 옆에 건물도 상가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차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쵸? 주택분에 대해서는 임차는 잘 들어올 겁니다. 그럼 해당 물건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시세를 먼저 아셔야 돼요. 대지평당 얼마인지 주변 시세를 봐야 될 텐데요. 저희 건물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저희 건물 옆으로 상가주택도 이렇게 나왔네요. 네, 보니까 12억 5천만원에 나와있네요. 12억 5천만원 나누기 66은 1890만원, 약 1900만원 정도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 그리고 네, 코너도 한번 볼게요. 코너는 16억에 나와있고 대지평수는 저희하고 같네요. 16억으로 했을 때 나누기 71은 평당 2253만 5천원, 2250만원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볼게요. 봤더니 평당 16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평당 1300만원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저희의 물건이 평당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저희 물건 현재 진행하는 금액이 얼마죠? 6억 3794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억 5천 정도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토지 평당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71평 나누면 평당 916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뭐 반값에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까 저희가 일반 매매 물건 봤을 때 1300만원대가 최저가로 나온 것 같은데요. 1300만원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곱하기 71을 해보면 9억 2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주변에 있는 시세 대비는 월등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6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곱하기 80%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5억 2천만원 곱하기 5.5%에 우리가 이자를 내죠.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240만원 정도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1층에 근생 사무소를 한 12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해당 임차호실 있죠.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는 3룸과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2룸에 다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층은 120만원 정도 우리가 임차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2층, 3층 두 개가 있죠. 한 70만원은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 개 호실이니까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 볼게요. 그럼 40만원, 40만원 하면 80만원이겠죠. 플러스 꼭대기층, 복층이지만 70만원 받는다고 할게요. 그럼 플러스 10만원, 410만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자 얼마 낸다 그랬죠? 80% 대출 받았을 때 빼기 240만원 하면 우리는
170만원씩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당 물건을. 그러면 80%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6억 5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20% 얼마죠?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취득세는 별도고요. 1억 3천만원에 해당 물건의 보증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은 어느 정도 회수를 할 겁니다. 그냥 보증금 같은 경우도 뭐 1층 같은 경우는 뭐 2천에 120 정도 받으니까 만원, 이 두 개는 3룸 최소 2천만원 받겠죠. 4천만원. 그리고 옆에 있는 원룸 보증금 얼마겠어요? 보증금 아무리 못해도 1천만원 받겠죠. 그러니까 빼기 2천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 요 4층 여기도 최소 2천만원은 받겠죠. 그럼 빼기 2천만원 하면 내 투자금이 얼마죠? 3천만원인 겁니다. 80% 대출을 받고 월세로만 세팅했을 때 3천만원 플러스 취득세 하시면 되는 거죠. 취득세에 이것저것 포함해서 2천만원 총 투자금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월 170만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920만원 내외에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평당 1,300만원에 매도했을 때도 9억 3천만원입니다. 그럼 최소 2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주 어렵나요? 건물주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현장 조사죠. 현장에서 어떻게 물건 임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이 물건을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 보시면 이렇게 건물 외부 컨디션이 깨끗합니다. 타일 같은 경우도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었던 물건인데요. 이렇게 입구를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 아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가구 상가주택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야 건물 괜찮네 하고 갔던 겁니다. CCTV도 이렇게 있고 괜찮습니다. 천정 누수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승강기 운행 금지라고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불합격 내용이 작년 조건부 합격 동일사항으로 불합격입니다. 자동 구출 운전 수단 작동 안됨. 그러니까 이 승강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면 이 승강기는 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승강기에 갇혔는데 어떠한 해결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무섭잖아요. 왜? 이거는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실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건물주인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로 우리가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는 겁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부분 올라가는데 탈 수가 없겠죠. 물건 임장 갔다가 구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탔습니다. 원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후에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외에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건물 내부 컨디션부터 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꼭대기층까지 제가 올라가 봤는데요. 꼭대기층은 4층이겠죠. 4층에서 다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옥상이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천정에 그냥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보여졌습니다. 타일 깨진 것 하나 없이 관리는 괜찮았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와서 보니까 뭐 외관은 또 깨끗합니다. 네,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 물건을 보고 왔는데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립니다. 임장조사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딱 임장을 가면 누군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차인 인터뷰를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못 보는 그런 하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인터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인터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응해주신 분이 몇 호에 계신 분이냐면 402호였습니다. 402호면
꼭대기층이죠. 주인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주인이 아니었고요.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물어봤어요. 건물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누수는 없는지 그런 분을 여쭤봤는데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하자가 있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4층 같은 경우는 누수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벽 쪽의 결로 때문에 벽 쪽에서 습기도 많이 차고요. 천정도 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수가 작은 게 아니라 천정 곳곳에서 넓게 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자와 연락이 되십니까? 라고 또 여쭤봤더니 소유자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꼭대기층에 사시는 임차인분께서는 천정이 새는 거를 본인이 고칠 수도 없고, 왜? 내 집이 아닌데 지금 경매까지 넘어가는데 고칠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락을 취했을 때 수리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냥 나갈 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가격은 많이 저렴하게 나왔지만 반값으로 진행은 하지만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다. 수리를 제대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입찰을 도전하시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임장을 가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 낙찰 투자반이나 또 교육생분들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인 만큼 제가 직접 또 임장을 가봤습니다. 임장을 가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투자의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파주까지 가서 제가 임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신축 건물 같은 경우를 내가 수리를 안 할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런 엘리베이터 고장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낙찰을 받고서 미납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이지만 꼭 실제 현장을 가셔서 조사를 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사를 하실 때는 건물에 대한 여러가지 컨디션 그리고 시세조사, 임차인에 대한 인터뷰까지 완벽하게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입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된다면 얼마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딱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과 현장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을 모두 듣고 여러분들이 발전을 시켜야 성장하면서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까지 연결이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무조건 좋은 것만 말씀드리죠. 무조건 좋다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조사해야지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다가 안 좋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을 겪을 때 이 안 좋은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혹여나 안 좋은 부동산을 낙찰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꼭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육생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어느 정도 갖고 해야지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건 실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철학과 판단을 하시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현장 임장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수소 조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